네트워크 요청을 다룰 때 주로 컬이나 포스트맨을 사용합니다. 이 컬을 기본으로 쓰다가 팀에서 협업할 때는 포스트맨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1998년에 출시한 컬이 벌써 20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개발자들이 이 도구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결이 궁금합니다. 주요 구조를 알아보고 제가 사용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RL을 위한 클라이언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 CURL을 소문자로 부르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문자로 URL 강조했네요. 클라이언트 전용 URL 요청 처리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립컬이란 라이브러리가 핵심이에요. 이게 HTTP를 포함한 각종 인터넷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요. HTTPS, 파일 업로드, 쿠키, 인증 같은 HTTP 프로토콜 기반의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여러 운영 체제를 지원해서 이식성도 매우 뛰어난 편이에요. C 언어로 작성을 했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도 제공합니다. 바인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바인딩을 제공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고 싶다면 여기 노드 립컬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따로 제공합니다. 요걸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로 립컬을 사용할 수 있고요. 벤치마크 문서를 한번 볼까요? 뭐 당연히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겠죠. 자바스크립트 노드 환경에서 보면 뭐 HTTP나 엑시오스, 뭐 슈퍼 에이전트 같은 자바스크립트 구현체로 네트워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뭐 초당 몇 번 요청을 했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400번 정도 요청을 하는데 노드 립컬이라는 립컬 바인딩 라이브러리를 쓰면 400번보다 훨씬 많은 600번 이상, 거의 700번까지도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한 립컬을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 컬입니다. 그럼 몇 가지 컬의 사용법을 알아보죠. 저는 macOS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컬 명령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URL로 HTTP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요청할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네, http bin.org라는 주소를 요청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는 요 응답을 받으면 헤더랑 같이 읽어서 요 HTML을 렌더링 하겠죠. 이번에는 요청을 보낼 때 헤더를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벌보스 줄여서 V 옵션을 써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보다 좀 더 뭔가 많은 정보를 보여주죠. 초반에 보면 IP 주소로 연결을 하죠. 이게 해당 도메인에 대한 IP고 DNS 서버에서 얻은 주소겠죠. 그리고 HTTPS니까 433번 포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찾아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핸드쉐이크 과정을 겪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핸드쉐이크가 끝났고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요청 헤더여서 이런 호스트와 유저 에이전트 액셉트 헤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반대로 왼쪽 화살표입니다. 200 응답을 받고 문서의 타입과 문서의 길이 같은 메타 정보들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처럼 HTML 파일의 본문이 응답됩니다. 컬을 사용할 때 옵션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메소드는 게시됩니다. 퍼스트 메소드 요청을 하려면 데이터 옵션, 줄여서 D 옵션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요청을 한번 보내볼게요. 포스트로 하고 데이터 옵션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옵션의 인자로 예를 들어서 푸바라고 하는 요청 본문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http bin.org에서 제공하는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인자로 준 값을 그대로 담아서 실어서 주는 것 같아요. REST API에서는 get이나 post 말고 put, delete 같은 추가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추가 메소드를 쓰려면 request, 줄여서 X 옵션을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post가 아니라 put이라는 API를 쓸 거야 라고 하면 데이터를 실으면서 request 인자를 주고 여기에 put이라고 메소드 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delete 같은 경우에는 request를 delete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delete는 데이터 요청 본문이었고 URL은 delet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PI 응답은 보통 JSON 형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get 요청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JSON 응답이 오는데 내용이 길어지면 좀 들여쓰기도 하고 포맷에 맞게 출력되어야 보기 편합니다.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들여쓰기를 잘 해서 주는 편인데요.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 경우도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는 JSON 처리기인 JQ라는 터미널 도구랑 같이 쓰면 편합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걸어서 이 컬의 결과 값을 JQ의 입력 값으로 전달하면 이렇게 좀 더 이쁘게 나옵니다. JQ가 색상도 이렇게 입혀줬네요. 출력에 여기 보면은 이런 상태 정보도 있는데 이런 거 없이 나는 깔끔하게 결과만 볼 거야 라고 하면 사일런트 옵션을 주면 됩니다. 줄여서 S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옵션을 주면 이전과 다르게 매우 결과만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결과물이 너무 길어요. 지금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파일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는 옵션은 output 옵션, 줄여서 O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장할 파일명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요 result 텍스트 파일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헤더 요청만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소개한 X 옵션 해가지고 헤드 메소드를 지정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헤드 요청만 보내는 전용 옵션이 있는데 헤드 줄여서 대문자 I를 사용해야 됩니다. I가 무슨 줄임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로 캐시 관련된 헤더 확인할 때 이 옵션을 쓰는 편입니다. 아까처럼 컬러 해볼까요? 헤드 옵션을 주고 하면 헤드만 응답이 됐죠. 문서의 타입, 그리고 문서의 길이, 그리고 서버의 이름, 이름을 봐서 파이썬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CORS 관련된 헤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유튜브는 어떤 헤더를 쓸까요? 유튜브도 한번 봐볼까요? 유튜브.com이죠. 301 응답을 했네요. www.youtube.com으로 리다이렉션 하게 했네요. www.youtube.com으로 해보죠. 네, 그러면 200의 문서의 타입은 HTML로 되어 있고요. 캐시는 노 캐시 해가지고 캐시를 안 쓰도록 해놨습니다. 이 익스파이어가 좀 신기하네요. 1990년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번에는 리다이렉션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http bin.org에서 redirect라는 API가 있는데 이거는 리다이렉트 한 번만 하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헤드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302를 응답했고요. 그래서 어디로 리다이렉션 해야 돼 라고 하면 이 헤드 중에 로케이션에 있는 값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get으로 나는 리다이렉션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브라우저는 이 헤드를 읽고 다시 슬래시 get이라는 주소로 요청을 보낼 겁니다. 콜도 브라우저처럼 요 리다이렉션 응답을 받으면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옵션이 로케이션 줄여서 대문자 L을 사용합니다. 로케이션에서 요청을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처럼 302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요 get이라는 URL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00 응답을 받고 get에 해당하는 헤더 값들을 응답 받았죠. 이런 기본적인 사용법만 알아도 컬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이 메인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리퀘스트 옵션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가면 돼요. 리퀘스트 옵션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반복하다 보면 좀 읽을만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거를 인터넷 검색 결과랑 같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브라우저를 활용하면 더 많은 사용법을 익힐 수 있어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열어보면 이렇게 요청한 목록들이 나와요. 이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컬로 복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도 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볼까요? 브라우저는 생각보다 많은 헤더를 담아서 요청하는 걸 알 수 있죠. accept라는 곳에 내가 이 브라우저가 받을 수 있는 문서 타입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질라, 뭐 애플 웹킷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퍼러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압축 방식에 대해서도 accept encoding 헤더를 보내죠. 브라우저가 제공한 이 컬 명령어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HTTP랑 브라우저 동작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료가 이 컬을 사용하는 걸 보고 처음 이 도구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포스트맨이나 뭐 에디터의 내장 HTTP 요청 툴을 썼는데요. 그런 것들이 유저 인터페이스나 요청 저장 같은 부가 기능이 편했기 때문이에요. 컬을 조금씩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이 도구의 담백함이 전 더 좋았습니다. 자동차에서 뭐 튜닝 끝은 순정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도구에도 본질에 충실한 것이 더 오래가는 법인 것 같습니다.